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그 새로운 얼굴도 보이시고, 제가 그 핸드폰이 어제 밤에 요즘은 핸드폰이 제조할 때부터 아예 2년 조금 넘으면 그냥 아웃되게 만들었나 봐요. 뭐 이게 믿거나 말거나지만 어떡하네, 갑자기 그냥 핸드폰이 맛이 가가지고 아예 그냥 전원이 들어오질 않아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 낮에 또 오전 강의 끝나고 낮에 다른 데서 인천에서 강의 끝나고 핸드폰 또 부랴부랴 또 뭐 대충 또 없으니까 또 불안해가지고 살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핸드폰 또 새로 새로 또 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느라고 오늘 저기 노원에 늦게 와가지고 조금씩 오늘 뭐 정신없이 좀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자, 여러분 교재는 225페이지 여러분 펴시고요. 225페이지 펴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녁도 못 먹고 일단 올라왔어요. 그냥 오면서 그냥 일단 김밥만 사갖고 와가지고 이따 1시간 끝나고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우리 다 배웠어요. 우리 부동산 세법이죠.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을 우리 공부하는데,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우리가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비교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 요거 다시 한번 제가 써드릴까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건데 이미 한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이거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비교해 봅니다. 과세 주체를 한번 비교해 보면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인 자 과세 주체요. 자,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예요? 특별시, 광역시, 도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죠.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네? 등록면허세는 누구예요? 구, 도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둘 다 도세라고 그랬죠.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도에 속해 있는 시군이 아니죠. 그래서 도세고,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가 있는 곳에서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세인데 등록면허세는 그 특별시, 광역시에 속해 있는 자치구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 뭐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렇게 구, 그 다음에 또 인천광역시 뭐 연수구 이렇게 특별시나 광역시에 속해 있는 자치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얘기 드렸죠. 도가 있고 도 아래에 있는 시, 그 시 아래에 있는 그 그는 자치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는 자치구예요, 안 해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는 자치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그 구를 얘기합니다. 하여튼 등록면허세는 구세고 도세입니다. 과세 주체가 둘 다 도세긴 하지만 특별시 광역시도 다르고, 그 다음에 성격도 우리 이거 다 정리해 드렸던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예요, 형식주의 과세예요? 예? 취득세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이요. 그래서 주요 세금들,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금들은 다 뭐한다?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25회 시험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어려운 내용 지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나중에 배우는 건데, 그런 것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문을 보면 이 사실주의 과세, 실질과세 원칙만 알고 있어도, 제가 평상시에 맨날 얘기하는 이것만 이해하고 있어도 그냥 지문 답은 그냥 고를 수 있는, 대충 봐도 고를 수 있는 자 그런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자 실질과세 원칙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자 그냥 내공으로 그냥 답을 이렇게 골라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떤 거냐고 그랬어요?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주요 세금들은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한다?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처음 오신 분, 수강생분이나 내가 언제 배웠냐, 난 처음인데 이런 표정인데, 그건 당연하지만, 자, 여기 배웠던 분들은 당연히 고개를 끄덕여야 되는데 고기도 끄덕이지 않고 그냥 언제 배웠냐 이런 표정으로 날 보는데, 다 배웠어요. 이거 계속 지금 강조 드렸습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얘만 형식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을 갖출 때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제가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렸어요. 등록이라는 형식을 이제 갖출 때 부과하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자, 등록면허세, 등록관소에 가기 전에, 등기 등록하기 전에 지자체 등록면허세를 미리 내야 되죠. 등록면허세도. 그래서 지자체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랬을 때 이미 납부한, 이 지자체에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또 헷갈려요? 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등기 등록할 때 부과하는 세금인데 등기 등록이 없으니까 당연히 지자체에 납부한 거 돌려줍니다. 근데 이런 것도 했었죠.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했어요. 근데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고 매수인이 등록면허세도 그 전에 신고 납부했겠죠. 신고 납부했고 등록면허세도 또 등기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애초에 얘네들 사이에 계약에 무효 취소 원인이 있어가지고 이 매수인 을 명의 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환원되는 이런 경우에 이 을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예? 이건 안 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형식만, 외형적인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 등록이 되면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느냐?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그래서 자,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서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돌려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형식주의라고 그랬어요. 취득세는 취득한 가격 곱하기 세율이죠. 취득세 계산할 때. 자, 가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되니까 종가세고, 자,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의 조세들은 다 종가세라고 그랬습니다. 종가세일 때는 세율은 몇 프로 일정한 비율로 적용되니까 정률세율이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도 부동산 등기할 때 자, 부동산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종가세입니다. 자, 그리고 세율도 당연히 자, 일정한 비율로 적용되니까 정률세예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근데 말소 등기나 무슨 변경 등기 같은 거 할 때는 건당 6,000원 이렇게 등록면허세가 계산됩니다. 건수가 과세 표준이니까 양이 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고 양에 따라 세금 계산되니까 세율은 6,000원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등록면허세는 종가세와 종량세가 다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보면 과세 표준이요. 자, 세금 계산할 때 과세 표준.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 의무자가 과표를 결정합니다. 원칙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또 예외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이제 불성실 신고하거나 그랬을 때는 과세 주체가 다시 세금 계산하는데 지자체장은 항상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고 했습니까? 시가 표준액으로. 그래서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이 과표로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저를 보세요. 국, 수, 공, 판, 법, 중요. 머리글자를 따서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이런 국수공판법 중 같은 객관적인 취득, 머리글자를 따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에 관계없이요. 자, 근데 등록면허세도 똑같아요. 신고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 국수공판법 중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할 당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이게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요?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등록 당시 가액.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취득하고 나서 취득과 등록의 경우가 시간적 갭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취득세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과표가 취득세 만약에 취득할 당시에 가격이 1억이었는데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어요. 자, 이렇게 그랬을 때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어떤 거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등록 당시에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랬죠? 예. 자, 그래서 자, 시험에서 24회 시험 때 나왔을 때 사실상 취득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하는 경우에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 X입니다.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이 아니라 보다 그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우리가. 자,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취득세는 원칙 취득 당시 가액이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게 차이점.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공부했어요. 뭘 공부했냐면 자, 면세점이요. 세금을 면해주는 면세점 규정이 자, 취득세는 있습니다. 몇 푼 안 되는 거 안 받고 말겠다는 건데 취득세는
자, 취득 가격으로 해서 산출세가 아니라 취득 가격이 얼마요? 50만 원. 이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랬습니다. 한다 그랬어요? 하지 않습니다. 50만 원이면 또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자, 시험에서 나온 게 이번에 25시험 때 취득세는 취득한 가격이 100만 원인 경우에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100만 원이면 당연히 과세하지.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으니까 50만 원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야. 근데 사실은 요게 지금 이 면세점 규정이 취득세 요게 또 사실은 또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정부에서 지금 입법 예고안 나온 게 75만 원으로 지금 바꿀 예정이에요. 지금. 근데 아직 법안이 통과 안 됐어요. 이번에 이제 2014년 12월 중순에 다시 이제 정기국회 끝나고 임시국회가 열려요. 자, 그럼 임시국회에서 이제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는 5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면세점을. 근데 이게 내년도에 75만 원으로 면세점이 올라가서 상향돼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뀌면 새해 들어서 다시 또 제가 50만 원이 아니라 취득세 면세점 75만 원으로 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는 그냥 50만 원입니다. 근데 바뀔 수 있다는 거 75만 원으로. 등록면허세는 이런 면세점 규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주세라고 그랬죠. 등기 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주세니까 공짜로 등기 등록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오히려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왔다. 미만 계산됐다. 그럼 얼마를 납부하게 합니까? 6,000원으로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그래서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요. 6,000원 미만이면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등록면허세 계산했는데 3,800원 계산됐어요. 산출세액이. 그러면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입니다. 6,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이렇게 해서 23회 시험 때 또 정답 질문으로 나왔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또 우리가 배운 거예요. 신고 납부 기간을 한번 비교해 보면 여기 보세요. 신고 납부 기간. 신고 납부 기간 좀 더 자세한 이제 추가해서 배울 내용들이 좀 있지만 자, 현재까지 배운 건 이거였어. 입문 과정에서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예?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증여로 취득했을 때도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이번 주에 어떤 곳에서 강의하면서 새로 처음 제가 강의하는데 그냥 처음 왔어요. 그것도 하필이면 공교롭게 저녁반이었네. 직장 다니는 어떤 주부 수강생이 처음 저녁반 수업, 제 수업에 세법 처음 딱 왔어요. 자, 학원 온 지 한 이틀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세법 첫 수업 딱 뜨는데 제가 일부러 그 처음 온 수강생,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며칠 내 신고 납부하냐 그랬더니 60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왔는데도 벌써 저 세금 한번 내본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취득세를 벌써 알더라고요. 60일 이내. 아유. 자, 봅니다. 60일 이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취득했을 때도 증여 계약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 포함해서. 근데 상속으로 이건 당연히 이제 요 60일에 증여 포함이고요. 증여로 인한 취득도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 일로부터 아니고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언제? 6개월. 25회 시험에서는 요 6개월, 요 가로놓기, 요 6개월 요거 물어봤었는데 자, 시험에서 또 나온다 그러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상속인이 우리나라 국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바꾸겠죠? 또 바꾼다 그러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언제다?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는 거. 자, 그런데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 그러면 몇 개월 내? 두고 듣고 시간 걸리니까 몇 개월?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기간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그냥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한다. 땡.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상속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땡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면허세는 상속 증여를 포함해서 자 무조건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우리가 등록관세에 접수하기 전까지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내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등록면허세 안 내고 자 등록관세 오면 등기등록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자 등록하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기간 나오면 틀려요. 등록면허세는 물론 기간이 나오는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냥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취득세하고 비교하시고요. 다만 취득세도 여러분요. 다만 취득세도 이게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원래 이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 경우에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아직 안 배웠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이 민법 같은 데서 좀 배우고 오면 제가 나중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 경우에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건 나중에 배우고요. 현재까지는 요거만 알아두시고 자, 이 기간 동안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데 다만 이게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다. 그러면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요 지문도 지금 금방 얘기한 자 부동산 등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 취득세는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요 내용 25회 시험에서도 지문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취득세를 이 기간 동안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원래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기간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기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배워요. 자, 어떻든 간에 등록면허세도 기간이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내에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겠다.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내에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세 제재를 받습니다. 그럴 때 가산세는 취득세 같으면 일반 가산세가 있고 중가산세가 있는데 일반적인 가산세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똑같아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달리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정된다고 했어요? 가산세율이 40, 20, 10% 정도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가산세율 몇 프로? 40%. 이런 부정한 이런 말 없이 그냥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러면 이건 무신고 가산세인데 단순 자 단순 무신고 가산세율은 몇 프로 산출세계? 20%. 그 다음에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인데 신고할 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소신고했죠? 과소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 10%가 정도입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산출세액의 10% 아니라고 그랬어요. 신고 그 한 금액의 10%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신고할 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한 즉 과소신고분 세액의 몇 프로? 10%로 과소신고 가산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신고 불성시 가산세율은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정도 되고 납부 불성시 가산세는 미납부한 금액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에다가 0.03%율 가산합니다. 여기다가 미납 일수를 곱해. 한마디로 납부 불성시 가산세는 미납한 기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3%율이 가산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런 건 우리가 기억해지 그래도 다른 몰라도. 그 다음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이렇게 의무 위반한 정도에 따라 가산세, 신고불성시 가산세, 또 납부불성시 가산세, 또 이렇게 일일 0.03% 적용되는 건 똑같아요. 다만 근데 취득세는 중가산세 규정이 있죠. 네, 자, 중가산세 규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중가산세 규정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중가산세 규정이 있어가지고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을 때? 일반 가산세와 차이점이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을 때? 매각까지 했을 때 에? 자 취득하고서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는 것은 아예 조세 포탈을 작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과산세가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100분의 80인데 요걸 갖다가 이번 25회 시험에서는 100분의 50으로 바꿔서 물어봤습니다. 취득세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가산세율에 서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얼마다? 80. 자,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여기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예?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없느냐?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세 올 때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납부하지 않고 신고 납부하지 않고 자 등록관세에 와서 자기는 전혀 드러내지 않고 등기등록은 하고 또 자기는 전혀 드러내지 않고 바람처럼 샥 사라지고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능한 사람들이 있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율도국에서 온 전우치와 친구들 같은 도사들
도사들은 옛날에 차태현이하고 유희 같은 도사들은 도수를 부려가지고 등록면허세 안 내고 와가지고 도수를 부려서 등기등록은 하고 바람처럼 사라지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 같은 이런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중에 또 더 비교할 것들이 알고 있지만, 자, 이번 순환에 요 정도 여러분이 주식세, 등록세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재산세를 배웠습니다. 재산세 과세 주체는 시군구입니다. 재산세 과세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고, 재산세는 대표적인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재산 보유세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항상 재산세를 뭘 판단한다 그러면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을 기준으로 뭘 판단합니다. 이것이 재산세 대상이 되는 물건이냐,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과세 표준 등등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심화이론 가서 뭐 문제 같은 거 풀 때 막 속입니다. 재산세 뭐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 재산세 뭐 부동산을 물납하는 경우 물납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가격으로 한다. 땡입니다. 재산세는 뭘 판단한다 그러면 항상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어떠간에 또 재산세는 원칙은 물세라고 그랬습니다. 물세니까 세금 계산할 때 납세무자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 물건만 보고 합산과세, 개별과세, 개별과세합니다. 건축물이나 주택 등은 그래요. 근데 토지의 경우 재산세는 예외적으로 자, 당해 시군관할 구역 내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나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별도 합산끼리,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끼리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 인세력 성격이 있다. 양다리 걸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재산세 대상은 5가지. 토지, 읊어 보세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세법 시간에는 입을 꾹 다물고 동영상 수강생 강의 듣는 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고 세법 시간에는 그냥 입을 꾹 다물고 그냥 이렇게 3시간 동안 있다 하면 대충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문 열고 나가면서 거의 절반 머릿속에서 지워집니다. 집에 도착하면 배우긴 뭘 배우긴 것 같은데 책을 넘겨보면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뭘 배웠는지 배우긴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항상 세법 시간에는 내가 저녁반은 특히 그랬습니다. 공부를 하다 가셔야지 구경하다 가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법은 꾸준히 수업 빠지지 말고 꾸준히 불가피하게 빠졌을 때는 동강을 반드시 보충하고 세법은 꾸준히 저와 함께 매주 이렇게 수업 시간에 전에 와서 한 10분 전에 와서 전주에 배운 거 문제 나눠주는 자료 풀어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듣고 자 그러면 제가 전주에 배운 것도 복습을 해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진도 본진론도 나갈 때 열심히 따라서 막 외우세요. 여러분들 외울 거 있으면 막 까먹더라도 일단 외워놓으면 까먹어. 시간 지나면 그래도 또 반복. 중요한 내용은 수십 번씩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또 외워, 또 까먹어, 또 외워, 또 까먹어. 수업 시간에 계속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하고 본인이 외우려고 하세요.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그냥 배웠던 거 한번 연상해. 오늘 내가 뭘 배웠더라 재산세에서 하면서 떠올려 보는 거예요. 한번. 그랬다가 도저히 내가 이런 건 좀 생각이 나는데 도저히 뭔가 배우긴 배운 게 있는데 이거 절대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집에 가서 책만 한번 살짝 한번 넘겨보고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다른 공부하라고 그랬죠. 특히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 1차 과목 무조건 죽으라고 틈만 나면 공부하시고 세법은 이렇게만 계속 하셔도 세법은 나중에 어느 정도 조금 센스 있고 똘똘하신 분들은 제 강의 쭉 강의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나중에 그 점수가 나오고 특히 실전 가서 막판 9, 10월 달 또 바짝 공부하면 실전 가서 세법은 무조건 고득점 합니다. 여러분. 다른 과목처럼 시간을 내서 연락이 공부를 안 해도요. 시간을 내서 조금씩 공부를 한 사람들은 빨리 세법이 단계에 오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빨리 단계는 올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서히 올라가서 나중에 결국은 세법은 무난히 시간 투자하지도 않고 무난히 고득점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따로 공부하지 않고 점수가 잘 나오려면 그냥 구경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특히 어떤 학원에서는 제가 어제 주한이었나? 그저께 주한이었나? 어떤 학원에서는 그 원장님이 어떤 수강생한테 주의를 주더라고요. 자, 뭐라고 난 모르지. 나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딱 들리는 말이 뭐냐면 아무개 씨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있지 마세요. 수업 듣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원장님. 왜냐하면 이렇게 들으면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구경하게 되고, 뭐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구경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습관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구경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앞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저 태도가 기분이 안 좋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난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난 여러분들이 아무 편안한 자세로 항상 수업을 들으세요. 전 뭐라 짝다리를 짚든 뭘 하시든 뭐 껌만 소리는 나지 않게 껌을 씹으시든 졸음을 이기시면서 뭐 하여튼 껌을 씹으시든 뭐 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만 나는 이런 거 뭐 괜찮아요. 뭐 근데 다만 입을 꽉 다무시고 구경하는 자세로 그렇게 계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가셔야 돼요. 동강 듣는 분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자, 절 봅니다. 다시 묻습니다. 네, 구경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3세 대상 5가지 읊어보세요. 어떤 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인데 토지에 제3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등록된 토지뿐만 아니라 자, 사실상의 토지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포함합니다.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상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등록되지 않아도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포함해야 제외해요.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제외. 어디서 과세?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주택과 함께 과세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재산상이 되는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레저시설, 급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레저시설 있잖아요. 레저시설. 골프 연습장, 일정한 요건 갖춘 골프 연습장. 자, 취득세 대상도 되고 또 보유할 때 재산세 대상도 된다는 거. 골프 연습장은. 자, 이거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고 무허가 건축물 재산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예? 무건축물은 당연히 대상이 되지. 자, 금방 했지. 사실주의 과세 등기 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니까 무건축물은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이요. 우리가 재산상이 되는 주택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항상 주택은 과세 입장 얘기했어요. 우리가 항상 재산세 5가지 토지 건축물 주택 중에서 자, 이따가 얘기하는 이제 토지 유형 구분이 우리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중요하고 토지에서는 유형 구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항상 취득세든 재산세든 양도세든 주택이 중요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중개세 실무에 나가시면 토지나 상가를 거래하는 것보다는 그런 거 거래하는 빈도수보다는 주택 거래 빈도수가 높겠죠? 물론 토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주로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항상 주택이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택과 관계된 내용은 항상 취득세든 재산세든 양도세든 주택에 관계된 내용이 나오면 항상 별표시에 기본적으로 항상 별표시입니다. 자, 그럴 때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입장 이걸 이해해야지 상가의 과세 입장 이걸 이해해야지 나중에 심화돼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응용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시가격, 시가순액을 평가할 때도 주택은 항상 주택과 그 부속 토지의 가격을 어떻게 한다? 항상 하나로 가격을 합친 통합한 주택, 건물과 토지 일체로 한 그 하나로 한 가격으로 평가하고 또 과세할 때도 하나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주택과 일정 면적까지 부속 토지를 하나로 해서 자, 가격을 평가하고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근데 상가는 건물과 토지가 있으면 상가는 건물은 건물 가격을 따로 평가하고 상가 부속 토지는 토지 가격을 따로 평가해서 자, 건축물은 상가 건물 부분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상가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이렇게 과세합니다. 그래서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주택은 항상 주택과 부속 토지를 어떻게 한다? 하나로. 이걸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랬죠 제가?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은 과세기준일 6월 1년제, 납기계실 아니에요. 과세기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죠? 사실상 소유하는 자. 공부상 소유자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칙. 근데 원칙은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한 거예요.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니까 내 명의로 등기 안 됐어도 그 재산을 사실상 취득해서 소유하면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실질과세원칙상. 근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졸린 것 같아. 고기 한번 드시고, 목 운동 한번. 자, 목 운동부터. 네. 아이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반대로도. 네. 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좌로 우로 돌리시고 기지개도 뒤로 한번 제끼고 뒤로 화끈하게 제끼고. 자,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괜찮단 말이죠.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인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공부상 소유자. 사실상으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종중소임을 그러면 신고해 줬어야 되는데 종중소임을 신고 안 했어요. 그랬을 때는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그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근데 종중소임을 신고했다 그러면 재산세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니까 등기 등록 명의자와 실질 권리자가 다를 때 누구한테 귀속시켜? 실질 권리자. 그래서 공부상으로는 개인 명의로 돼 있어도 종중 소유예요. 실질은 종중 소임을 신고했다. 그럼 누가 납세무자? 종중. 근데 종중 소임을 신고 안 했을 때는 누구?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재산세는 원칙은 누가? 사실상 소유자. 근데 예외적으로 누가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인 그 의제 납세무자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울 건데 차차 한 가지만. 우리가 2014년 개정세법 25회 시험에 나온 거 하나만 추가해서 제가 슬쩍 알려드렸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이요.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네? 수탁자의 위탁자요? 수탁자라는 거. 위탁자였다가 2014년도 바뀐 거. 시험에 이건 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어요. 이건 그냥 무조건 나오고 나오면 전국에 강의 들은 수강생들은 학원 다니거나 동강 듣거나 강의 들은 수강생들이면 누구나 다 거의 다 뭐 실수로 이렇게 마킹 실수하지 않는 한은 누구나 다 맞출 거라고 했는데 역시 뭐 25회 시험에서 정답 지문으로 재산세 납세무자에 관한 독립한 문제 나왔고 정답 지문으로 요거 신탁재산 위탁자로 바꿔서 당연히 바꾼다 그러면 우리가 세법이 개정이 돼요. 세법 항상 개정세법 중요한데 개정됐어요. 그럼 어떤 것들은 바꿀 때 뻔해요. 그냥 전년도 종전 규정으로 그냥 내는 거예요, 문제를. 자, 그래서 위탁자가 납세무자라고 나왔는데 아니고 누구다? 수탁자로 바뀌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224페이지에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우리가 모든 토지인데 똑같이 면적이 똑같다고 뭐 농지든 공장 용지든 나대지든 상가토지든 똑같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죠. 그러니까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유형을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 보세요. 생산 관련한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 이용 모습 농지, 목장 용지 그리고 예외적인 임야요. 임야는 여러분들이 어디 시골에 개인이나 법인이 어디 임야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임야는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하는데 공익 목적의 산림보호 육성 등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일정한 임야들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기본서 나오면 그 열거된 임야들을 보게 될 거예요. 3월 달쯤에. 그 일정한 그 예외적인 임야들만 농지 목장과 함께 자, 토지의 사회적인 기여도가 있고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니까 자,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 공장 용지도 역시 생산과 관계되어 있고 등등 그러니까 역시 저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농지, 목장 용지, 예외적인 임야, 공장 용지는 저율 분리대상 토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자, 얘네들은 유통상업적 목적 토지로서 얘네들은 자, 별도로 모아서 합산하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과세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대지나 잡종지 그리고 분리대상이나 별도 합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하고 상가나 고급 오락장용 토지,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곳, 슬럼머신업소, 캬바레, 나이트. 여러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12월 달까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송년회 각종 모임이 있잖아요. 그럼 남자들 룸사롱, 단란주점, 뭐 카지노까지는 안 가겠구나. 슬럼머신업, 이것도 안 가겠구나. 캬바레, 나이트 뭐 이런 데 갈 수도 있는데 12월 달까지만 가고 1월 달부터는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수험생이.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고급 오락장이라고 그랬죠? 이런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는 토지 이용 모습이 토지 공개념에 반하고 그러니까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정해서 다른 토지와 분리해서 과세하는 고율 분리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재산세량이 드는 모든 토지는 세 개 형으로 크게 나눠지죠.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나눠지는데 분리대상은 또 뭐하뭐로 나눈다? 금방 얘기했어요. 저율분리와 고율분리 대상 토지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모습들 또 그 다음에 농지는 토지용 구분 문제 풀 때 위치,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만 보고 풀고 있어야 할 곳에 농지가 농사 짓는다고 다 저율분리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농사 짓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서울 강남 그 역삼동 상업적 빌딩 습 사이에 3,000평의 땅이 있는데 거기서 토마토, 배추 심고 고추 심고 이러면서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럼 토지 효율적인 이용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데 있는 농지는 농지로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농지는 위치를 딱 봐가지고 있을 곳에 있으면 저율분리,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자, 목장용지는 토지용분제 풀 때 뭘 보라고 그랬어요? 위치 면적을 다 따져봐요. 목장도 위치, 있을 곳에 있어야지. 목장이 시지역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주거지역이 축사 하나만 있어 보세요. 냄새 나가지고 살 수가 없지. 그러니까 목장도 있을 곳에 있느냐 봐야지.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목장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이면 분리 대상이지만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 없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토지용구 문제 풀 때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볼 것 없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종합합산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장도 토지용구 문제 풀 때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이냐, 위치 면적을 다 따집니다.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공장도 공장용지를 인정 안 해요.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데 있으면. 또 기준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저율분리지만, 자, 기준 면적을 초과에 따른 볼 것 없이 종합합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시골이든 도시든, 도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일반 건축물은 위치는 안 보고 뭐만 본다? 면적만.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이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볼 거 없이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뭐가 된다?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거 알려드렸습니다. 안 했다고? 생각이 안 난다고? 네, 괜찮아. 생각이 안 나는 건 괜찮아. 근데 배우긴 배운 거 같지? 네, 배우긴 배우는데 잘은 생각 안 난다. 이러면 괜찮아.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러면 언제 배웠어요? 이러면 곤란해. 이러면 곤란하고, 배우긴 배우는데 생각이 잘 안 나요. 이런 건 괜찮아. 그러면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다음 수조에 계속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배워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비과세 같은 것도 아직은 뭐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 국가 등의 명의로 등록을 할 때 등록면허세 비과세, 국가 등이 자기로, 자, 국가 등의 소유하는 재산, 당연히 재산세까지 다 비과세 되죠. 이런 것들. 참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 우리가. 비과세 나중에 배우고요. 225페이지 오늘, 자, 재산세 계산에서 재산세 세금 계산한다 그러면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과세 표준 결정을 배웠어요. 여기까지는. 그죠? 자, 저를 봅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뭐 1시간은 거의 내가 보니까 뭐 복습하다가 다 지금 시간을 1시간을 마무리하는데, 우리는 지금 입문과정에서는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알려줘봤자 기억을 못하는 걸 뭐 수습이 안 되는데 많이 알려주면 뭐예요. 그래서 이만큼 알려주고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그 요만큼을 확실하게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과세 표준 봅니다, 여러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누가 결정한다고 그랬습니까? 납세무자가 결정해요? 과세주체가 결정해요? 예? 예? 자, 재산세 과세 표준은 누가 결정해? 과세주체가 결정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원칙적으로 과표를 결정합니다. 원칙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안 했을 때가 이제 시가순액으로 지자체가 과표 결정하고 그런 거죠. 근데 자,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되니까 누가 과표를 결정해? 과세 주체가, 과세권자가, 지자체장이 과세 표준을 결정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가액인데, 자, 지자체장이 결정해. 근데 개인 소유재산, 법인 소유재산 구별해야 하네요. 안 해요. 개인 소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과 법인 소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 모습이 다르냐? 아니에요. 다르다 그러면 틀려요. 같습니다. 누가 소유하든 재산세는 과세표준을 지자체장이 결정하는데 항상 뭐로 결정한다?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저를 보세요.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경우에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경우에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OX. X입니다.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경우는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을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한다. 아니에요. 법인 소유 재산도 무엇으로 과표 결정돼? 시가 표준액으로 결정한다니까. 시가 표준액으로. 그 다음에 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 사실상 취득 가격을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 OX예요. X입니다.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국수공판법 중 객관적인 취득이니까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런데 그거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을 때
부동산 가격 10년 전에 취득했다고 해요. 국가로부터 10년 전에 취득했다고 해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했어요. 10년 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든 말든 계속 상승하든 말든 처음에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계속 재산세가 계산된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보유할 때 재산세는 무엇으로 과표 결정된다? 시가표준액으로. 항상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세금 계산해? 시가표준액으로. 시가표준액이라는 것 자체가 이 공시가격, 국세에서는 기준시가,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 이 공시가격 자체가 항상 지방세에서는 지자체장이 세금 계산할 때 지자체장은 항상 무엇으로 세금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으로. 지방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그 미리 물건에 대한 기준가격 정해놓은 거, 이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재산세는 과세주체 지자체장이 세금 계산해 개인 소유 재산, 법인 소유 재산이든 구별하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든 뭐든 항상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과표를 결정한다? 시가표준액으로. 다만 그것이 토지, 건축물, 주택일 때 재산세 과세 표준은 이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항상 재산세는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하죠. 6월 1일 현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다만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가표준액에다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 금액이라고 그랬습니다. 안 곱하면 틀리다고 그랬죠? 토지 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이렇게 끝나면 틀리다고 그랬어요. 개별 공시가로 한다 그럼 틀리고, 이 개별 공시가에다가 반드시 뭘 곱해?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몇 프로? 토지 건축물은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 몇 프로예요? 70%. 현재 지금 70%죠? 70%. 자, 주택의 경우에 뭐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자, 단독주택의 경우에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현재 개별 주택 가격으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이 개별 주택 가격에다가 아파트 같으면 공동주택 가격이 되겠죠. 여기다가 반드시 뭘 곱한 거?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 주택은 몇 프로예요?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아이고, 여기를 보세요. 그래서 어떤 주택의 개별 주택 가격, 우리가 주택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시가 표준액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개별 주택 가격이잖아요. 아파트 같은 것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 가격이잖아요. 이게 주택의 시가표준액입니다. 이게 만약에 1억 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재산세 과세 표준은 1억 원이 바로 이 시가표준액이 과세 표준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반드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거. 주택이니까 몇 프로예요? 60%. 단독이든 공동이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똑같아요. 주택은 60% 곱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6천만 원. 이 6천만 원이, 자, 요것이 재산세 주택분, 요게 이제 과세 표준 금액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우리가 요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세율입니다. 과표 결정됐으니까 곱하기 세율인데, 재산세 세율은 자세하게 그 세율 구조만 오늘 알면 되는 거지, 자세한 재산세 세율 내용은 우리 다음에 차차 나중에 배울 거예요. 우리가 취득세도 자세한 건 아직 안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건데, 오늘 이 세율에 대한 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세율에 대한 거 본격적으로 보고, 재산세 납세 절차 보고, 또 종부세하고 비교해서 자, 마무리 또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쉬겠습니다.